맏며느리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5년 동안 시댁에는 코빼기도 안 베치면서 뭐 잘났다고 지 엄마 여행은 다 보내주고 엄마한테만 잘하고 있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애는 내가 봐줄게. 남편은 분노를 겨우겨우 참는 듯이 입을 꾹 닫더니 이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엄마, 정말 이 정도셨어요? 엄마 아들을 와이프 등살에 잡혀 사는 아들로만 보셨어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엄마한테 너무 지쳤어요. 이제 어머니 안 뵙겠습니다. 저도 연 끊겠습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발언에 충격을 받았고요. 아들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남편 팔을 붙잡으며 성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연을 끊겠다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우 같은 게 너 세뇌시켰냐? 안 보겠다니? 예준이는 나 안 보면 네 아버지도 안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디 감히 부모를 안 본다고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엄마, 그만하세요. 어떤 아들이긴요. 저 더 이상 대기업 다니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퇴사한 지 3년째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를 붙잡으며 손가락 3개를 펴고 회사 관둔 지 3년째라 강조했어요. 뭐? 퇴사한 지 3년이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지난주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다 했었잖아. 퇴사했다니. 그건 엄마가 하도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더 잡히면 그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중식당에서 음식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장모님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신 거, 그거 사실 장모님이 일부러 가서 사장님한테 저 잘 봐달라고 하면서 도와주신 거였고요. 중식당? 네가 어떻게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던 네가 왜 중국집에 다니니? 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사실 남편은 3년 전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와서 안면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고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자부심이 강하신데 어떻게 관두냐면서 며칠 휴가 내고 쉬어보겠다 했지만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만삭되었는데 임신 내내 입덧과 조산기 때문에 몸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가 태어날 날짜도 다가오는데 휴직도 안 되고 퇴사는 더욱 안 된다고 버텼지만 그런 모습도 보기 힘들고 남편도 회사에 정이 떠난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자고, 행복한 일 찾으라고 했습니다. 퇴사하고 집에 온 날 남편은 만삭의 아내에게 미안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 아가와 셋이 당분간 좋은 시간 보내자고 다독였더니 그동안 힘든 마음이 무너졌는지 저를 안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의 휴식은 길었어요. 2년 정도 쉬면서 그동안 제가 아이 낳고 복직해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거고요. 남편은 아이 돌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어느 정도 나아지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남편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중국 음식 할 줄 알면 먹고는 산다 고 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처음에 음식이라고는 라면 끓이는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였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 씩씩한 척 했지만 친정 가서는 펑펑 울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네 시어미는 좀 아니어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셨어. 너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진국이더라.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해줘. 장모님 심심하실까봐 전화했다면서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정말 네 시어머니가 복덩이 데려간다고 자랑했지만 복덩이가 맞긴 맞더라. 그리고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보조일이었지만 중식당에서 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열심히 중식 자격증 공부하더니 요리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몇 년 더 배우면서 돈 좀 모아 저희만의 중식당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확실히 그날 충격이 크긴 하셨나봐요. 그래서 남편도 말을 못했겠죠. 결국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바로 119 불러서 남편과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고혈압이라서 충격으로 잠시 쓰러진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정신 차리자 남편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사실 장모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 배우는 식당에 오셔서 사위 잘 봐달라며 단체 손님도 데려와 주시고 제가 중국집에서 요리 배우고 있는 것도 전혀 창피하지 않으시고 지인분들한테 우리 사위라고 소개해 주시고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든든한 아들 같은 사위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그저 아들의 직장 관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장은 왜 관둔 거냐? 그 좋은 직장을 왜? 에휴, 그리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 전에 네 이모들한테 우리 아들도 잘 다니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에 너한테 여행 보내달라고 할 거라고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네 이모들이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에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왜 관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제가 회사 그만둔 것만 창피하세요? 그럼 안 창피하니? 버젓한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중식당이라니. 그것도 보조? 어디 가서 그런 일 하고 있다고 하지도 말거라. 원.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내가 이래서 어머니보다 장모님께 더 마음을 열었나 봐요. 장모님은 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자랑스러워 하셨고 대견해 해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인 제가 부끄러우세요?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 동생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고 번듯한 직장 못 가서 지금 해외 나가서 돈 번다고 연락 한 번은 없는데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 잘 돼서 넌 내 자랑이었는데 에휴 하시면서 우시더래요. 저는 아이 때문에 병원에서 일찍 나왔는데 남편 말로는 고백에도 어머니는 그저 당신 아들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 안 하시고 그저 좋은 직장 관뒀다는 것만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니 어머니 안 뵙고 살게요. 어머니도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남편은 우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설득하시더래요. 남편은 그래도 한평생 키워준 부모인데 순간 안 보겠다고 살겠다고 한 건 너무했다 싶었나 봐요. 시아버님이 당신 봐서라도 한번 와달라고 계속 부탁하셔서 찾아뵙고 시아버지께도 그동안 회사 관두고 중식당에서 일하기까지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도 남편의 퇴사 얘기에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버님도 3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계셨으니 그러실만 했죠. 그래도 같은 가장으로서 이해하시고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고생했다고 하셨대요.
남편은 장모님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힘낼 수 있었다면서 장모님의 칭찬을 하자 어머님이 여행 얘기를 꺼내시며 너는 대체 누구 아들이냐? 어? 너 낳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온 건 나였어. 네 엄마는 나라고. 장모가 좋긴 뭐가 좋아. 사위는 주방에서 불 맞아가면서 가래 손 베어가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있는데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팔자 좋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어머니 그 프로필 여행 사진 제가 찍어드린 거예요.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꼭 구경시켜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하루만 휴일이라 멀리 가지도 않았고 그냥 동네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여행도 아니었죠. 근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7년 만에 처음 모시고 간 거였어요. 너는 네 엄마가 그런데 데려가지도 않고 네 장모만 데려가냐?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기센 곰 같은 여우한테 다 뺏기고 그 엄마한테도 뺏기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은 그런 어머니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그만 좀 하라고 그 점잖은 분이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가끔씩 시아버님하고 연락만 주고받을 뿐 시어머니 연락은 절대 안 받더라고요. 맺고 끊음이 확실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딱 자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소름인 건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어머님 번호는 차단해놔서 아버님 전화로 연락하시더니 제가 받자마자 저에게 우는 목소리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러다가 아들 잃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나도 남편에게 상황 들었고 대신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시라고 볼 거면 밖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만났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둘이서 부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니 일단 받아둬라 하시며 제 앞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열어보는데 현금으로 2억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돈이냐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말을 흐리시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중식당을 개업한다면서 그때 무슨 돈으로 하려고 이걸로 일단 가게 차리고 나중에 천천히 갚도록 해라. 며느리에게만 우리 아들 맡길 수만 없지. 부모인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 순식간에 바뀐 것 같아서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아들에게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막 따지셨는데 갑자기 식당 차리라고 돈을 가져오시니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이거 무슨 돈인데요?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아버님 연금으로 계속 지내셨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눈을 피하시면서 에이, 비상금으로 좀 있었지.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너는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그러냐. 진짜 그때 드센 며느리라고 점집에서 이야기해줬었는데 그냥 좀 수그리고 들어봐라. 일단 통장 가져가서 아들 줘. 사실 2억이면 저희에게 엄청 큰 돈이긴 했습니다. 고민스럽기도 했고 남편이 나중에 가게를 차리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면 되는 일이고 제가 그동안 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믿고 받을 순 없었죠. 그냥 그 통장은 다시 어머님께 반납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요. 나중에 식당 차려도 저희가 알아서 저희 힘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쓰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뻘겋게 올라오시며 자꾸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저를 노려만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랬죠. 아마 제 남편에게 주려고 해도 그 사람 성격상 받지 않을 거라고, 그 돈 다시 은행에 넣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외국에 있는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식 들었다면서 시아버님과 통화한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대출 이야기를 도련님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하신다면서 전세 받아서 막으면 되니까 돈이 급하게 들어갈 것 같다면서 동생 보고 한국에 언제 오냐 물어보셨다는 거야. 갑자기 집을 전세 주시면 대체 어디서 지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며 남편이 그러는데,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엄마는 끝까지 포기 못하셨구나.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게 빠르겠다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만약 그때 2억을 받았다면 어머님이랑 합가할 운명이었습니다. 어쩐지 갑자기 그리 큰 돈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아이의 합가에서 붙어 지내기로 방향을 잡으신 모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한 덕분에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죠. 그때도 느꼈지만 저는 영원히 연 끊고 지내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님 번호도 차단하기로 했고요. 얼마 전에 들은 근황인데, 요즘에는 해외에 있는 도련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고 집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면서 저희가 당신을 버렸다며 하소연한다는데, 도련님 입장에서는 평생 형에게만 관심 주고 항상 자신은 뒷전이던 엄마가 갑자기 매일 영상통화하면서 보고 싶다, 들어와라 이러는데,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살아오던 삶이 있던 터라 이런 어머니 행동이 너무 숨막히더래요. 처음엔 잘 받아두다가 점점 하루에 몇 번씩 영상통화하면서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너무 숨막혀서 도련님도 어머니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도 아들이 있기에 시어머니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냥 자식도 귀하고 이쁘지만 본인 인생을 더 풍부하게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생각만 하며 멀뚱멀뚱 지내는 것도 행복해 보이는 삶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저는 나서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만나겠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의견 존중할 거고요. 다만 저는 시어머니와 연 끄는 건 계속 유지할 거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 가정에는 따뜻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따뜻함을 채워나가려 노력하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